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더 자세하게 1학년의 자기중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그마한 유치들 사이에 듬성듬성 빈 곳으로 앞니가 올라옵니다. 꼭 이게 1학년 어린이 모습 같기도 합니다. 나예요, 나. 1학년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압니다. 전 조작기여서 구체적 조작기 어린이처럼 기준을 세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이 아니라 늘 내가 먼저입니다. 함께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친구가 얘기하고 있어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각나며 근데요, 저는요 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교사들은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에게 눈길을 돌리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을 돌려 발표하는 친구를 보게 한다든지 발표할 때 손뼉을 2번 치며 짝짝 텔레를 보세요 하든지요. 1학년들은 이런 걸 매우 잘합니다. 귀엽고 씩씩한 목소리로 크게 말하며 몸을 돌리죠. 자세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 말의 내용은 모릅니다.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근데요, 저는요 하는 자기가 할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교실은 서로 함께 따로 이야기하는 집단 독백의 장입니다. 놀이도 늘 자기가 중심이 되는 놀이를 합니다. 보호자는 사회성을 생각해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다가가게 하시죠. 그러나 이 시기 어린이들은 대체로 친구와 노는 게 아닙니다. 놀잇감과 놀고 친구는 같이 놀고 싶으면 붙고 아니면 떨어지는 겁니다. 레고할 때 친구가 다가오면 레고하고 미끄럼 탈 때 친구가 타고 있으면 같이 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 보호자도 1학년 어린이들처럼 관계에 좀 더 쿨해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될까봐, 친구 사이에 끼지 못하고 혼자 덩그러니 있을까봐 걱정하시잖아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놀잇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친구가 오든 상관없어 같이 놉니다. 같이 놀면 더 재밌기도 하고요. 아직 친구보다 보호자가 더 좋은 때입니다. 몇 년 안 남은 귀한 시간입니다. 친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럴 때입니다. 친구와 싸웠다고 해도 가르칠 건 가르치면 되지 대체로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도 작은 갈등을 겪으며 배워나갈 겁니다. 1학년 어린이는 방금 씩씩거리다가도 그 친구랑 금방 다시 놀거든요. 어떡하지? 고민하는 어른들이 무한할 지경으로요. 남녀 구별도 없고 단짝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친구고 자기한테 못되게 군다 싶으면 나쁜 친구입니다. 완전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1학년에서 공부 잘하는 어린이가 인정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과 결이 다르지만 똑똑한 친구는 알아보긴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게 꼭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똑똑한 1학년 어린이들입니다. 놀이할 때, 공부할 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것에는 너그러운 편입니다. 다른 학년에 비해 놀라울 정도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노력하는 게 중요해 하며 꽤 언니답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머나,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도덕성이 높다니. 그렇다기보다 자기 중심성 강한 때라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별 상관이 없거든요. 동의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노력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1학년 어린이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공감이 느껴지십니까? 영혼 없이 하는 말 같을 때가 많을 겁니다. 논리적 판단, 집단적 도덕의식은 아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착한데 남들이 잘못한 거지 자기는 잘못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하고 꾸중할 일이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답을 합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남 탓하기 쉽고 이르기 대장들이 1학년이지요. 그래서 우리 얘기 들어보고요 하시는 보호자님들 1학년 발달 특징을 알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애 말이 다 맞고 들어보니 다른 집 애가 잘못했고 그러니 이거 어리숙한 우리 애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교사들 이런 보호자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럼 아이 말을 믿지 말라는 거냐? 아이를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린인 우리도 그러지 못한데 어린아이가 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는 실수할 특권이 있습니다. 한창 배울 때니까요. 잘못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으로 더 많이 알아가니까요. 아이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아이의 선함을 믿는 것입니다. 악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보십시오. 훈육과 교육, 가르침은 선함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는 잘못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잘하려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 된다.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 주는 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늘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와 있을 때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친구들과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유치원 선생님이나 다른 보호자는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싶은 대로만 내 아이를 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내 아이를 그렇게만 보려고 했을까? 가치관이어서 사람이란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살다 보니 이게 맞다 싶어서 뭐가 맞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면이 있구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내 불안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각으로만 내가 아는 대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은 딱 나 이상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어린이 세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세상이 아닙니다. 1학년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걸 봤습니다. 4명이 모여서 이 어린이 저 어린이 공을 굴리며 찹니다. 그러다 한 어린이가 축구공을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다른 친구가 와서 어정댑니다. 또 다른 친구는 뒤에 서고요. 한 친구가 발로 축구공을 툭 찹니다. 공이 빠지자 엉덩방아 찍을 뻔하던 어린이가 깔고 앉아있던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 바깥쪽으로 뛰어갑니다. 어린이들은 공을 안고 뛰는 어린이를 잡으러 뒤따라갑니다. 어린이는 곧 잡히고 울음을 터뜨리고요. 어린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보이니 교사는 지도에 들어가야죠. 교사 앞에서 4명의 어린이는 뭐라고 할까요? 어쩌면 교사 앞에서는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구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공을 깔고 앉았고 혼자서 공 들고 뛰어갔다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잡았다고요. 그럼 같이 놀아야지 공을 혼자 차지하면 안 돼요. 교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듣고 있던 새 어린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공을 들고 뛰던 어린이는 왠지 억울해 보입니다. 이 어린이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직 표현이 서툴러 속 시원하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축구할 때 자기들끼리만 공을 돌렸답니다. 자기가 슛할 기회였는데 공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운동장에 공을 들고 나간 것도 자기였고 그 친구들은 그냥 껴준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공을 발로 차고 다른 애들은 막아서고 공을 챙겨서 도망가니 따라와서 잡아챘다는 겁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냐고 물으니 선생님은 같이 놀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보호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선생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까? 공을 발로 찬 친구나 따라와서 잡은 친구를 그냥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까? 친구네 집에 전화해서 보호자에게 아이 교육 시키라고 할까? 이럴 땐 우리 아이가 어떤 어린이인지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이니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헤아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어린이는 축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하고 싶어 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공을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친구들하고 공을 차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 연습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오면 또 그것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공이 더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법 근사하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더 잘 될 줄 알았고 친구들도 있으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속이 상한 겁니다. 혼자 연습해 봐야겠습니다. 친구들도 교실에 있는 다른 공을 가져와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혼자 놔두고요. 그런데 이게 몸으로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공을 깔고 앉아버린 겁니다. 어리둥절한 친구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공을 발로 찹니다. 뒤로 발라당 넘어질 뻔했었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신도 이제 화가 납니다. 공을 주고 싶지 않아져서 들고 뛰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우리 아이를 따돌릴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는 어제 심 날린 걸 기억해서 오늘도 그러고 싶었는데 안 되어서 속상했을 겁니다. 축구하다 멈추고 이제 나 혼자 연습할게. 이런 말 어른도 하기 쉽지 않죠. 이래저래 궁지에 몰렸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 궁지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 아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면 짜증내고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면 그때는 말 못하고 뒤에서 불만을 얘기하던 걸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못하는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혼자 연습하는 게 자주 보였다면 보통 어린이들이 그렇죠. 이 집 저 집 다른 애들 잘못 들춰내고 어른들끼리 누가 맞네 그러네 하며 어른 싸움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집 애들은 모르겠고 이번 일로 우리 아이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텔레야, 하다가 안 된다 싶을 땐 멈추고 네 마음에 집중해봐. 축구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네 마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잘 안 되네, 짜증나, 그랬을 것 같아. 네가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은 어땠을 것 같아? 쟤 뭐야? 왜 그래?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러면 넌 뭐라고 할래? 축구가 잘 안 돼. 할 거야. 아, 내가 그 말을 안 해서 친구들이 그랬구나. 맞아. 근데 너도 어려웠을 거야. 갑자기 멈추는 것도 마음속에 귀 기울이는 것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도 한번 해봐. 용기 내봐. 학교 폭력을 떠올리기 전에 내 아이가 바라보는 자기 중심성의 세상을 잘 살펴보고 읽어주세요. 어른의 지혜로운 시선으로요. 그 속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